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사회문화 9 한번 해볼게요. 사회문화 9가 어려웠죠? 이게 말이 너무 많아. 이 법률 용어는 약간의 차이만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약간 좀 법적 관계가 좀 늘 어렵죠. 그죠? 자, 그래도 한번 우리는 이 용어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시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 제시문이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요약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약자, 그리고 낙약자, 자, 그리고 수익자가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당사자예요. 자, 계약의 당사자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자, 이 계약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건 이 사람인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관계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약자는 우리가 보험금 내가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이 사례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삼성생명에 가서 그 생명보험 계약을 한 거야. 생명보험 계약을 한 거야.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낼 테니까 내가 죽거든 보험금인 1억을 우리 아내에게 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내잖아. 그치? 돈을 내는 사람. 돈 내는 나. 아, 불쌍해. 그치? 돈 내는 나는. 자, 누구에게 돈을 내요?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다가 내죠? 자, 그러면 수익자가 내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아내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또 다른 얘기가 나는 거 그냥 한 방에 써버릴게요. 자, 노동조합. 자, 노동조합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뭐 해고를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거나 아니면 임금 협상을 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노동조합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회사 사람들입니다. 자, 뭐 회사 사람들? 법인? 뭐 이렇게 회사? 자, 그렇게 되면 이 둘이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 계약을 맺으면 그 수익을 누가 얻게 되죠? 자, 이 회사에 들어는 근로자가 이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관계에 이름이 있어요. 이 관계의 이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요약자와 자, 이 수익자의 관계.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 부부관계라고 하죠? 나랑 아내니까 부부관계잖아. 그치?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가관계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대가가 있죠. 그렇죠? 대가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 대가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서 이 대가관계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아니야.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말고 뭐 다른 선생님 아이한테 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어떤 이 법적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요약자 마음인 거거든. 요약자 마음인 거기 때문에 이건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뭐를 그러면 미안. 왜 이렇게 어리버리되지? 자, 그러면 이 요약자와 이 낙약자의 관계 있잖아.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자, 보상관계라고 하는데 이 보상관계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돼요. 계약서의 내용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쵸? 사실 이 계약은 이 둘이 하는 거야. 이 둘의 계약이에요. 이 둘의 계약. 이 수익자는 이 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제3자야. 그러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취소도 이 둘 중에 한 명이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둘이 해야 돼요. 이 둘의 관계인데, 다만 수익을 이 사람이 얻는 거죠. 그렇죠? 수익을 얻는 거죠. 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가 관계는 그래서 유효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유효할 필요 없어요. 이건 진짜 필요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보상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되죠. 이건 꼭 정확하게 이 계약 관계는 유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효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수익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수익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이렇게 씁시다. 이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하거든요.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유효해야만 이 급부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급부관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해 볼까요? 급부관계는 뭐냐?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급부관계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내야 될 의무, 그 사람은 물건을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 내가 이 물건을 가질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변동되죠? 그런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급부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의무, 이 사람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효한 보상관계로 발생하는 급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한 보상관계는 누구와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이고, 얘가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이고, 급부관계는 누구?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죠. 자, 이렇게 발생하는 것,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됐나요? 자, 요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좀 너무 필기가 좀 더럽다, 그치? 자, 너 빨리 한 번만 더 할게.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는 뭐야? 보상관계라고 해요. 둘이 계약 맺는 당사자입니다. 자, 이 수익자는 여기 계약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요. 이 둘이 보상관계를 해요. 이게 유효하게 계약이 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거나 어떤 수익을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효한 보상관계를 근거로 한 급부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급부관계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보상관계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이 급부관계.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선생님이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실강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필기를 못 적었을까봐 막 못 지우는데 지금 동영상이잖아. 멈춰주면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로세스는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 수익자가 이 급부관계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조금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계약의 과정에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처음에 계약을 해. 그치? 내가 보험료를 지급할 테니 이 1억을 누구에겐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주세요를 첫 번째는 이 수익자나 얘는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계약 당시에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할 수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인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수익자를 정하지 않아도 돼. 자,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요 계약이 이제 사실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그 만료 기간이 거의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익자를 언젠가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자를 특정하는 겁니다. 특정합니다. 자, 누가 특정을 한다고? 이거 요약자가 특정을 하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수익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 돈 받을래요. 그쵸? 나 돈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권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가 확정되면 어떻게? 권리가 발생했죠, 수익자에게. 그러면 낙약자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급부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내가 급부관계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지를 설명을 안 했는데 요런 순서예요. 처음에 내가 보험을 계약을 할 때는 누구한테 주세요라고 확정하지 않아도 돼요.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특정을 하죠? 그러면 내가 아내한테 줄 겁니다. 라고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아내는 자, 그럼 제가 돈을 받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낙약자는 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수익자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급부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둘의 관계는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게
좀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계약의 내용은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잘못됐을 때, 애초에 이 둘의 계약이 잘못된 경우가 있겠죠. 이게 사기나 강박의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이 보험회사가 나를 속인 거야. 나를 속여가지고, 이거 내가 속았어. 이거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권 생기거든요. 자, 취소권 생기기 때문에 취소할게요.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낙약자의 승낙이 없이도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내가 여지껏 냈던 돈 돌려줘. 그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도 네가 나 속였잖아. 내가 10달 동안 10만 원씩 냈으니까 100만 원 돌려줘.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은 원래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치는 겁니다. 자, 이게 취소한 거예요. 근데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 자,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요약자가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약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기로 해놓고 안 내는 거야. 한 10년 내기로 했는데 한 3달 내놓고 안 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낙약자가 취소해버리는 거야. 자, 취소해. 그럼 어떻게? 30만 원 받은 거 있죠? 받은 거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다 돌려주진 않고요. 일부만 돌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약에 따라서 돌려줍니다. 자, 이게 요약자가 안 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자, 낙약자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낙약자는, 자, 봐봐. 내가 만기가 됐어. 10년 내기로 해서 10년을 냈단 말이야. 그럼 10년이 되면 이 수익자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 낙약자가 이 돈을 안 줘, 수익자한테. 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약자가 너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요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너 왜 수익자한테 돈 안 주니? 나 이거 내 계약 해지할래 해서 요약자가 해지해버릴 수 있어.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죠? 이 계약 해지 다 누가 했어요? 요약자, 낙약자만 하는 거예요. 이 수익자는 이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 수가 없어. 이 계약은 이 둘이 한 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 계속 강조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 자, 그런데 아까 이 둘이 급부관계가 발생했지. 그치? 급부관계가 발생해서 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돈이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아서 수익자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잖아? 그럼 이 급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의무가 있고 나한테 권리가 있잖아. 근데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게 계약에 이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자, 만약에 계약 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요약자,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매달 10만 원씩 변호사 수임료를 낼게. 근데 만약에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내를 위해서 변호를 꼭 해줘 라고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지금 이 계약자는 누구야? 나와 변호사 사무실이야. 수익자는 누구야? 선생님의 아내야.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럴 때 내가 계속 돈을 내고 있었는데, 자, 이 아내가 꼭 이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야. 필요한 시점이 돼서 이 낙약자한테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단 말이야.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낙약자가 안 도와줘 버렸어. 그러니까 수익자에게 주질 않았단 말이야. 수익자에게 안 줬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피해를 얻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람이 낙약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너 나한테 변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나한테 안 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너가 내 손해 배상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 계약과 무관한 거야. 이 계약과 무관하게 얘한테 의무가 있고 얘한테 권리가 있는데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야. 알겠죠? 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예도 또 한번 해볼까요?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협상을 했어. 협상을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단 말이야. 20% 올려주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수익자도 다 이걸 내가 수익 의사표시도 하고 다 완결이 됐어. 그런데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거야. 낙약자는 회사 측에서 월급을 안 올려줘. 월급을 안 올려주면 이 계약에 대한 요약자가 야, 우리 계약 취소해, 파기해. 이렇게 하는 거야. 파기해, 취소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낙약자는 손해가 안 나는 거? 아니, 손해가 나죠. 노동계약을 할 때는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에 노동자가 무슨 파업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얘랑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 근데 그럼 갑자기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상관계를 전제로 한 급부관계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고,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대가관계인데 얘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수익자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래 이 권리가 생기는 게 정상이지만, 만약에 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확정적으로 이 권리를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급부관계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급부관계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다. 자, 만약에 사기나 강박 같은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둘이서만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고, 계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둘이서만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 수익자가 얘가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요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다 그냥 읽어보셔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지워보고요. 자, 이들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얘가 갑은 을에게 일정한 대금을 주고 을의 토지를 사기로 하였다. 근데 을은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사회에 귀부하기로 했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요약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을이 되는 겁니다. 을이 되는 것이고, 갑이 대금을 줘야 되는 의무자죠. 그래서 얘가 갑은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낙약자가 갑이고 요약자가 을이야.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수익자가 누구냐면 병입니다. 병은 사회단체인가 봐요. 그죠? 얘가 병이죠. 수익자가 병입니다. 자, 근데 그럼 병은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 해야 된다 그랬죠? 병에게 허락을 받아 라고 했으니까 얘는 수익의 의사표시 한 거예요. 자, 의사표시 했어요.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 갑과 병에게 급부관계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을과 갑은 지금 뭐야? 보상관계가 발생한 거죠. 자, 보상관계가 발생한 겁니다. 자, 갑과 을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갑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자, 급부관계인데 어떻게? 3개월 이내에 이 대금을 지급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거 답이 3번이잖아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급부관계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경과했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 계약에 문제가 있잖아. 그치?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을이 갑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취소하지 마세요. 이거 언젠가 주겠죠 하면서 병이 취소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나? 못해.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갑이잖아. 그래서 취소해주세요. 취소하지 마세요도 안 되고 취소해주세요도 안 돼. 얘는 이 둘의 계약에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전혀 권한이 없고, 손해배상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빼고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급부관계가 발생했을 뿐이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네.